옹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옹 이사님한테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옹 이사님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네. 누굴 믿으시나요? 누굴 믿냐고요? 네. 뭐 윤PD님도 믿고. 아 진짜요? 전 옹 이사님 안 믿었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게 언론하고 정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언론하고 정부의 아주 추악한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이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은 정보를 내보내잖아요, 밖으로. 그런데 그 정보들에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에 장난질을 친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장난질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둔갑시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흔해요. 그래서 막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있고 너무 자극적인 것만 뽑아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솔직히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팩트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좀 덜 속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프 장난질. 그림. 예. 이게 예전에 제가 심리학 용어 중에 생생함 효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한 사람은 텍스트로만 돼 있는 프레젠테이션이고 다른 사람은 그래프가 들어간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 말이 더 신뢰가 가냐?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가 그래프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시각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포함된 발표 자료를 들으면 훨씬 더 신뢰한다고 해요. 그래프라고 우리가 덥석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덥석 믿게 돼 있어요. 이런 인지적인 어떤 편향이나 한계를 우리 뇌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장난질을 치면 얼마나 쉽게 속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로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내용이 이제 원래는 똑똑하게 생존하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진짜 그래프로 장난질을 친 예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처음엔 저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라 그러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보면서 아유 이거를 난 왜 아무 생각도 없이 믿고 있었지 처음에. 속을 수밖에 없구나. 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 우리나라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요? 이게 북한의 CBID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무결한 비핵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위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원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20%,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으니까 조사 자료를 발표하면 언론사가 이제 그걸 가져다가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기사를 쓰면서 그래프를 아래처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71.4%가 18.2%인데 18.2%가 거의 한 40%가 넘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그랬으면 솔직히 그래프 볼 때 누가 숫자 봐요. 그냥 그림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뭐 의견이 비등비등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구나. 불가능 의견은 굉장히 소수 의견인데. 진짜 자세히 안 보면 속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게 이런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사도 그렇고 케이블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뉴스 전문 채널까지 이런 식의 그래프 장난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혹시 또 있나요? 다른 사례? 근데 이번에는 언론은 하나 보여드렸고 정부에서 나온 발표 자료. 정부. 예. 언론과 정부. 네. 요게 몇 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네. 제목이 이제 가계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가계소득률이. 그러네요. 그래갖고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합니다. 잘 보시면 2.1%, 2.12, 2.8보다 높아요. 이게 가로선을 이렇게 쓱 그으면 다 보여요. 와.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렇게 많이 안 높아졌다는 거죠. 숫자 잘 안 보고 그림만 보면 완전 속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은 와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옛날보다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 이렇게 그렸다고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된 그래프를 다시 올리기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요게 이제 뭐 한 번이면 이게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자료가 나온 지 몇 달 뒤에 또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기초연금 상승에 관한 그래프인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쭉 기초연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5만 원 올라갔는데 폭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그리면 이 정도만 올라갔어요. 야. 이거 진짜 실제로 발표된 거예요? 네,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숫자도 501학급이 올라갔다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거의 2배, 그래프만 막 떼면 뭐 2배 높아졌거든요. 와. 그런데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면 조금밖에 안 높거든요. 이 제대로 그린 거는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때 정보 발표를 보고 그래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 제대로 된 그림을 올려줬는데 보세요. 제대로 그리면 사실 얼마 차이 없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런데 앞선 정보 발표 그래프에서는 막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장난질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언론과 정부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가폭을 좀 더 극적이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뭐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아니 아까 가계소득 같은 건 앞에 수치랑 똑같은데 가로선만 그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솔직히 솔직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안 속을 수 있느냐? 그거 속으면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책에 뭐 찬반 투표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발언을 해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면 거기다가 찬성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단을 흐리는 거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정부 얘기니까 조금 너무 먼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반기 때 실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반기 때 뭐 예를 들면 작년 말분기 때 1억 395만 원을 회사에 벌어다 줬는데 이번에는 1억 896만 원을 벌어다 줬어요. 여기 국공립 유치원 숫자만큼.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웅이사님한테 웅이사님 제가 실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웅이사님이 어떻게 나올까요? 1번 실적이 올렸으니까 월급을 인상해준다. 2번 싸대기를 날린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말 안 했는데. 아시죠? 근데 솔직히 만약에 부하 직원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오면 이거는 처음이었으면 다음부터 그래프 제대로 그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그려오면 아니 도대체 윤 PD님은 직업 윤리의식이라도 있냐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편향이 이제 그림 이미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죠?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 숫자도 텍스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시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그런 편향을 이용해서 속여먹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책 똑똑하게 생존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은 읽기만 해도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런 그래프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간파하느냐? 그럼 이제 막막한 거죠, 저도. 어떻게 간파해?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랬는데 똑똑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요거를 간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 간단한 2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악의 축을 구분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국공립 유치원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래프는 차이가 세로축의 유무예요. 정부 그래프는 세로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2배 크기로 비율이 늘어나게 9,000대에서 잘라버리면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2배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그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로축이 표시가 돼 있고 0부터 시작하잖아요. 요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세로축이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이 0부터 시작해야 돼요. 야, 완전 꿀팁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게 세로축이 없고 세로축이 0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로 장난질 치려고 하는 거야. 뭔가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로축이 있고 0이 있으면은 장난질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세로축과 0.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세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이 안 나오거나 세로축을 뭐 중간에서 끊거나 원래 그래프도 9,000대에서 끊어버리면은 1896이 2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거를 이 저자는 이제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나쁜 축이다. 그래서 그런 악의 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구별법인데, 그래 막대 그래프는 세로축이 있어야 되고 세로가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선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또 2개 보여드릴 텐데 둘 다
1800년부터 지금까지 기온 변화에 대해서 쓴 그래프예요. 첫 번째 그래프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죠.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다이나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래프는 세로축이 너무 커요. 선 그래프는 변화 추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로축이 너무 커버리면 변화 추이가 조그마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화 추이가 보일 수 있도록 세로축 범위를 오히려 좁은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이거 주식에서도 장난 많이 쳐요. 아, 그쵸. 이거 주가가 그쵸. 사실 굉장히 변동이 심하게 해서 우상향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연 단위로 보면, 그쵸? 자연스럽게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면 더 힘들죠. 네. 그럼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름도 있어요. 비례 잉크의 법칙이라고. 비례 잉크?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렸는데 어떤 게 숫자가 만이고 숫자가 2만이다. 그럼 2만짜리 막대는 만짜리 막대에 2배 잉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안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그랬네요. 아까 전에 다시 국공립 그래프를 다시 가보면은 보세요. 하나가 1395고 하나가 1896이에요. 그러면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1896이 1395에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비례 잉크가 안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봤을 때 비례 잉크, 막대 크기나 면적이 아니면 뭐 선의 높이나 이런 게 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건 그래프를 갖다가 장난질 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과 면적.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비례 잉크의 법칙과 그 다음에 수축만 확인하고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거의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장난칠 그래프를 100% 잡아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5개, 16개밖에 안 봐서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꿀팁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 장난질에 안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제 언론과 정부에 덜 속게 되면서 네. 조금 똑똑해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자면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애시당초 안 속이면 안 됩니까? 진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제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이제 안 속거든요.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노벨상 수상자 3명이 추천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지적인 그런 장난을 이분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내 눈인 거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 사례만 소개했지만 이 책에는 이제 미국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짚어내는 거죠. 네,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들, 그럼 맨날 신문 보면서 얼마나 부들부들 하셨겠어요. 이놈들이 또 그래프 장난을 막 이랬을 텐데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셨겠어요. 네. 추천할 수밖에 없는 책이죠.